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자신의 군대에 진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장성들 사이에서 숙청이 일어나면서 중국 군대 지도부에는 시진핑 자신 외에는 사실상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이징이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에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군 수뇌부를 숙청한 뒤 군이 전쟁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군 수뇌부 숙청이 군대가 전쟁 개시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런 숙청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 주목해야 합니다. 시진핑은 10년간의 집권 끝에 자신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인물들로 최고 군사 지휘부를 구성했고, 이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탈바꿈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시진핑은 중국 현대사에 전례 없는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군사 지도부에서는 6명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즉 중국 공산당의 최고 군사기관에서 단 한 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각 군종, 전구, 기타 부대를 이끌던 최소 30명의 장군과 제독 중 7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퇴직하거나 자취를 감췄고 그 중엔 새로 임명된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쟁 준비인지 혼란인지 시진핑이 왜 군 지도부를 대규모로 교체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아시다시피 1월 말 중국에서 2명의 고위 장성이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들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장위샤, 장유샤와 중국 총참모장인 류전리, 류젠리입니다. 현재 이들은 중대한 기율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런 표현은 주로 부패와 관련될 때 사용됩니다. 두 장성 모두 지난 3년 동안 해임되거나 조사를 받은 주요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의 꽤 긴 명단에 최근 추가된 인물들입니다. 지도부 숙청 활성화는 주로 시진핑의 단독 리더십 강화 의지와 관련됩니다. 2022년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3기 국가 지도자로 확정된 이후입니다. 하지만 군 내부 숙청은 이런 상황에서도 특히 두드러집니다. 같은 2022년에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시진핑을 포함한 7명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지만 현재 그중 5명이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단순한 군사관리기관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군사위원회는 군사건설 전략을 결정하고 군대를 지휘하며 군대의 정치적 충성도를 감독하고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합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내 군대, 군사경찰,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상당 부분을 직접 통제합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전통적인 부처보다 훨씬 더 큰 조직입니다. 전쟁이나 기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국가 전체를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국가 최고 지도부의 5명 대표를 해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이나 국가기구의 다른 어떤 부문에서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숙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5명에 더해 군종 사령관과 그들의 부사령관, 참모장, 군사위원회 부서장 등 지휘관급 장성 수십 명도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령부에서도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고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대규모 숙청을 시진핑의 개인적 통제력 강화 욕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해임된 대부분의 고위 장성들은 시진핑의 결정과 군사적 판단으로 임명 진급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임명 당시에는 지도자 불충성 의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의심이 생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 인사 개편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확신하지만 그 대부분은 시진핑의 대만 점령 계획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공식 입장이며 시진핑은 이에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시진핑은 타이완이 자신을 중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려는 의도만으로도 군사작전의 명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섬을 통치하는 연립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행동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중국은 이미 그곳에 있어 곧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2016년에 시작한 중국군의 대대적인 개혁은 사실상 대만과의 전쟁 하나만을 위해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생각보다 더 큽니다. 대만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려면 단순히 대만군을 격파하고 섬을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somehow 저지해야 합니다. 자, 2016년에 시작된 그 개혁의 일환으로 중국군은 단순히 더 많은 예산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유도 얻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민간 기업도 포함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군수 조달의 효율성을 높여야 했지만 실제로는 군대 내 부패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2023년에는 부패가 시진핑이 세운 전략적 목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국군 미사일 부대 점검 결과 일부 장비는 기술 사양에 맞지 않았고 다른 일부는 전투력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만 분쟁에서 미국을 억제할 준비가 됐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사일 부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웃긴 점은 창고에 보관된 일부 미사일이 실제로는 미사일 연료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미사일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불거진 부패 스캔들로 인해 미사일 부대의 지휘부를 포함한 수십 명의 장군들이 해임되고 체포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웨이펑어 전 국방부 지도자들도 체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까지 그는 미사일 부대를 지휘했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리샹푸도 있었습니다. 2020년 초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무기개발 부서를 이끌었고 미사일 부대의 이익을 위한 무기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겠죠. 샹푸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숙청의 물결에 휩쓸린 첫 번째 인물이었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도 장위샤의 개인적인 추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위샤도 최근에 해임됐죠. 최근 미사일 부대에서 발생한 스캔들로 인해 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조사는 장위샤와 그의 최측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위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최근에 해임됐습니다. 그는 무기 개발의 일부 분야를 직접 감독했으며 그의 측근들은 특히 방공과 전자전 부대의 장비 구매를 담당했습니다. 2024년에 심각한 위반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장위샤. 파벌의 약화는 군 지도부 내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장위샤를 둘러싼 파벌 간 투쟁의 시작을 촉발시켰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때문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멤버인 랴오화 제독과 허웨이둔 장군이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장위샤와 그의 부패 혐의를 적극 조사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고 그들이 나를 조사해 먼저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장위샤의 반대파들은 그에 대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자료를 모아 시진핑에게 전달했고 시진핑은 이 자료들이 장위샤를 직위에서 해임시키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군 내부 숙청을 촉발한 것이 일부 고위 군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작전 준비에 대해 취한 입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진핑이 오랜 기간 대만 작전을 단기간에 수행할 능력을 확보하라고 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2016년 군 개혁이 시작됐고
2027년까지 10년 내에 군이 대만 작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군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잠깐만요. 이건 좀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작전을 빠르게 준비하는 건 절대 옳지 않다고. 더 잘 준비해야 하니까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군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며 그들의 동기를 궁금해했습니다. 정말로 전쟁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더 오래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숨기기 위해서, 즉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오래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실패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군들이 전쟁에 앞서 준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시진핑에게 군 지도부를 자신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대만의 평론가들, 수많은 블로거들, 여론 주도자들, 일부 언론들, 바로 대만 쪽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봄에도 가장 먼저 장위샤와 류전린이, 지금 함께 해임된 이들이 시진핑을 권좌해서 몰아내기 위해 중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음모론에 딱 맞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군들은 군 전체에 걸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장위샤는 군대 밖에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위 당 지도부와 인맥이 있어 쿠데타 준비가 가능했고, 부패 수사가 그들과 측근들에게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해하시는 대로 이론적으로 2명의 장군이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될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선제적으로 시진핑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2025년 여름이 되자 인터넷에는 이미 미래의 쿠데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퍼졌고, 장위샤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시진핑 정권 전체에 대한 주요 반대자이자 가장 큰 위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든 허구였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그것을 믿었고 선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 내 숙청은 한때 시진핑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를 실망시키고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불가피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계획은 이제 그 실행을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맡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확실히 잘 해낼 것이고 더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숙청은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군사작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숙청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채널을 구독, 공유하거나 영상 설명에 링크, 정보,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